여러분, 지금 댁에 있는 물건들 한번 뒤집어 보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의 고향은 바로 여기 동관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회색연기, 귀를 찢는 기계소음, 삭막한 공장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풍경 믿어지시나요?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매캐한 기름 냄새?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비온 뒤 숲에서 나는 젖은 흙내음과 풀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공장 굴뚝만 있을 줄 알았던 이곳에 유럽의 성과 500년 역사의 명청시대가 기적처럼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동관 한복판에 숨어있는 가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네요. 그래서 뭔가 더 운치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안으로 들어오니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옛날 부자가 지은 정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은 길이 약간 미로 같아요. 문을 지날 때마다 새로운 액자도 나오고 새로운 풍경도 나와요. 벽이랑 또 바닥이랑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아이고, 길들이 진짜 헷갈리네요. 여기저기. 대나무 모양의 창, 색깔 유리창. 옛날 사람들은 창문 하나도 그냥 안 만들었나봐요. 저기 보세요. 춤을 추고 있네요. 잘 추는데요. 2층 베란다 길을 따라가는데 갑자기 시야가 트이면서 수묵화 같은 풍경이 훅 들어옵니다. 이곳은 가원입니다. 청나라 말기 관료 장징슈가 은퇴 후 직접 설계해 지은 정원이죠. 그는 피아노와 서화, 시를 사랑하는 지독한 예술 애호가였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 10년 넘게 이곳에 머물며 제자를 키우고 수많은 작품을 남긴 그야말로 예술가들의 살롱이었습니다. 지금도 카메라를 들고 사진 찍는 분들이 많은 걸 보니 150년 전 그 예술적 영감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이제 가원의 하이라이트, 가장 높은 초루로 올라가 봅니다. 길이 정말 미로 같아요. 좁은 골목, 좁은 문. 이거 어디가 입구지? 여기가 입구인가봐요. 계단 폭이 딱 한 사람 들어갈 공간이네요. 밖에 계단이 또 있네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지. 저 위가 꼭대기 같죠? 힘내서 다시 한 계단 올라가 볼까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사방이 뚫린 이 개방감. 창문 밖으로 동관의 지붕들이 파도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 풍경 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보시죠. 바람 진짜 시원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동관 사람들의 최애 나들이 장소 송산호입니다. 도로변에 노점상들도 나오고 분위기가 진짜 미쳤습니다. 이 나무와 이 분위기 너무 좋네요.
근데 저 멀리 뭔가 이질적인 게 보이지 않나요? 자전거 세우고 좀 자세히 가볼게요. 와, 갑자기 분위기가 유럽 같죠? 뾰족한 첨탑에 지붕에. 근데 혹시 저 성 안에 누가 사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저 안에는 수만 명의 공대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팁 드릴게요. 송산호는 무려 여의도의 11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전거를 빌리셔야 돼요. 대여점 위치랑 공원 들어가는 입구는 고정 댓글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곳은 화웨이 옥스혼 캠퍼스입니다. 총 12개 구역을 파리, 베로나 같은 유럽 도시와 똑같이 만들었죠. 창업자 런정페이는 현대적인 빌딩 숲은 사람을 긴장시킨다. 창의력은 편안함에서 나온다며 100년간은 고정 건축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도 의견은 분분합니다. 중국 기업인데 왜 서양을 따라하냐? 테마파크 같다는 비판도 있죠. 하지만 이 캠퍼스는 화웨이가 세계를 넘어선다는 야심을 건축으로 표현한 거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뒤에 여성분 발을 가만히 두고 계시네요. 남자분 고생이시다. 그래도 두 분 사랑 오래 가시길 바랄게요. 드디어 동관의 밤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힙한 핫플레이스라고 왔는데 지금 저만 있는 거 아니죠?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5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마을인데 통째로 얼어붙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묘한 느낌이 있네요. 가게 주인분들도 다 들어가셨나봐요. 텅 빈 거리에 연등만 흔들거립니다. 여기 골목길 앞에 노랑 등불들이 많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이 골목 좁으면서 정말 기네요. 이대로 가도 되는 거겠죠? 약간 무섭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죠. 재밌는 건 걷다 보면 이렇게 가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뭔가 신기한 걸 발견하는 기분이 들어서 좋네요. 다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여긴 진짜 사람 2명 지나가면 꽉 차겠는데요? 길 잃어버리기 딱 좋습니다. 또 갈림길이네? 왼쪽? 직진? 도대체 왜 마을을 이렇게 복잡하게 지어놨을까요? 당황하셨군요. 이 미로 같은 골목은 우연이 아닙니다. 명나라 시절 외구 해적과 도적대가 자주 침략하던 시기라 일부러 이렇게 좁고 복잡하게 지었습니다. 침입자가 길을 잃고 헤매는 사이 마을 사람들은 높은 담장 뒤나 숨겨진 통로에서 매복해 반격할 수 있었죠.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걷고 계신 이 길이 500년 전에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터였답니다. 이 건물은 화려하네요.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맛있겠는데요? 너무 추워서 그만 돌아가야겠어요. 그런데 저분들 보이세요? 추운 날씨인데 아마 적당한 촬영 장소를 찾고 계신가 봐요. 이렇게 추운 날에도 전통 옷을 입은 분들이 계시네요. 따뜻한 날에 오면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오래된 마을이 아직 살아있는 건 저런 분들의 열정 덕분이 아닐까요? 무리에 비친 빛을 보며 오늘 여행을 마무리할게요. 청나라의 정원, 유럽의 성, 그리고 명나라의 미로길까지
참 재밌는 여행이었습니다. 추위 때문에 좀 고생했지만 그만큼 기억에 남는 밤이었어요.